식사 후 30분, 이것 절대 하지 마세요. 뇌졸중, 심장질환, 심하면 사망까지. 이 짧은 시간에 우리 인생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50년 넘게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온 내과 의사 지영호입니다. 올해로 87세가 되었지만 저는 아직도 매일 환자들을 만나며 배웁니다. 의사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의 건강 상태를 지켜보았고, 특히 고령 환자들에게서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오늘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 삶을 건강하고 안정되게 살아가고 싶은 분들이라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식사 후 30분만 조심했더라면. 지난달 제가 매일 아침 산책에서 인사드리던 세 분의 할아버지가 하루 사이에 병원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모두 식사 후 같은 행동을 한 게 원인이었고, 그중 한 분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첫 번째 분은 매일 아침 저와 함께 공원을 걷던 박영수 할아버지셨습니다. 78세의 그분은 항상 건강에 자신 있어 하셨고, 특별한 질환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평소와 같이 아침 식사를 하신 후 바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시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셨고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같이 사시는 아들이 빨리 발견하여 응급실로 모시게 되었고, 일시적 뇌허열 발작으로 진단받았습니다. 두 번째 분은 이진호 할아버지로 82세의 나이에도 매일 아침 텃밭을 가꾸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점심 식사 후 곧바로 텃밭에 나가 무거운 화분을 들고 이동하시다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이웃의 도움으로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근경색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조치로 생명은 건지셨지만 심장 기능은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세 번째 분은 가장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최동철 할아버지는 75세로 평소 식사 후 곧바로 누워서 TV를 보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날도 점심 식사 후 바로 누워 TV를 보시다가 갑자기 심한 흉통을 느끼셨지만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생각하고 방치하셨습니다. 결국 심장마비로 쓰러지셨고, 발견이 늦어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사실 그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환자 중 79세 김순자 할머니도 밥 먹고 바로 소파에 누워 TV 보는 게 뭐가 문제냐고 하셨습니다. 김 할머니는 평소 위산역류 증상이 있었지만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을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누워 계시다가 갑자기 극심한 흉통을 느끼셨고, 가족들은 심장마비로 오인하여 급히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위산역류에 의한 증상이었지만 이로 인해 식도가 손상되었고, 이후 식도염 치료를 오랫동안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75세 박정식 어르신은 식사 후 매번 설거지하고 화단을 손질하셨어요. 움직여야 살이 안 찌지라고요. 박 어르신은 건강에 매우 신경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비만을 두려워하셔서 식사 후에는 항상 몸을 움직였고, 특히 설거지와 정원 가꾸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심한 두근거림과 호흡 곤란을 느끼셨고, 검사 결과 심방세동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뛰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이런 사례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식사 후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어떤 행동이 위험한지 몰랐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식사 후 우리 몸의 혈액 중 약 25% 이상이 위장으로 몰립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 우리 몸이 자동적으로 혈액을 소화기관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뇌와 심장,
근육 등 전신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던 혈액이 식사 후에는 소화를 위해 위장과 장으로 집중됩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무리한 행동을 하거나 누워버리면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급격히 줄어들어 심근경색, 뇌졸중, 심장 발작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혈관의 탄력성이 젊은 사람들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혈류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식사 후 갑작스러운 활동이나 자세 변화가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첫 번째는 식사 후 바로 눕는 것입니다. 특히 TV 보며 눕는 습관은 위산 역류를 유발해 가슴 통증, 호흡 곤란, 심장 자극까지 유발합니다. 식사 후 바로 눕게 되면 위 속의 음식물과 위산이 식도로 역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는 단순히 속쓰림만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심한 흉통을 일으켜 심장 질환과 혼동할 수 있고 실제로 심장에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앙화위 자세는 심장과 뇌의 혈류 흐름을 변화시키는데 이미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몰린 상태에서 이러한 자세 변화는 심각한 혈류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는 최소 30분 등받이 있는 의자에 바르게 앉아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세는 자연스러운 소화를 도울 뿐만 아니라 위산 역류를 방지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행동은 바로 설거지나 청소와 같은 가사 활동입니다. 혈액이 소화기관이 아닌 팔과 다리로 분산되어 소화불량, 심장 부담, 현기증 유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 바로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시작합니다. 이는 특히 주부들에게 흔한 습관인데 사실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우리 몸은 소화에 집중해야 하는데 갑자기 활발한 신체 활동을 하게 되면 혈액이 소화기관에서 근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혈류 변화로 현기증이나 어지러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 심장에 부담을 주어 부정맥이나 심장 발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후 30분은 움직이지 않는 시간으로 정해 주세요. 가벼운 대화나 독서 같은 정적인 활동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갑작스런 샤워나 냉수 세수입니다. 특히 찬물로 세수하거나 목욕하면 혈압이 급변해 혈관이 수축, 뇌졸중 유발 확률이 높습니다. 식사 후 체온이 약간 상승하고 소화를 위해 내장 혈관이 확장된 상태에서 차가운 물에 노출되면 급격한 혈관 수축이 일어납니다. 이는 혈압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특히 뇌혈관이 약한 고령자에게는 뇌졸중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더라도 식사 직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데 이미 소화로 인해 내장 혈관이 확장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혈관 확장은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샤워는 식후 1시간 뒤에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는 건강식만 잘 먹는데 왜 아플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양 균형에 신경 쓰고 건강에 좋다는 음식만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먹은 후의 행동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드리는 건 무엇을 먹느냐보다 먹고 나서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약보다 강한 시간이 바로 식사 후 30분입니다. 식사의 질도 중요하지만 식사 후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이 시간대의 행동이 그날의 건강 상태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 환자 중 한 분은 항상 유기농 식품만 고집하고 철저하게 건강식을 챙기셨지만 식사 후 바로 심한 운동을 하는 습관 때문에 자주 소화 불량을 겪었고 결국 위염으로 발전했습니다. 반면 그리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을 가진 다른 환자는 식사 후 30분 동안 반드시 휴식을 취하는 습관 덕분에 소화 관련 문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처럼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식사 후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경우 이 시간대가 더욱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약들은 식사와 함께 복용하게 되는데 식후 30분은 약물이 흡수되고 작용하기 시작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무리한 활동을 하면 약효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거나 오히려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을 복용하신 후 갑자기 운동을 하면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고 심장약을 드신 후 스트레스를 받으면 약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 30분은 정말 약보다 강한 시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약의 효과도 식사의 영양 흡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지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식사 후 30분은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의자에 앉아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휴식하세요. 이 시간은 정말 귀중합니다. 몸이 음식물을 소화하고 영양소를 흡수하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등받이가 있는 편안한 의자에 바르게 앉아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것과 같은 정적인 활동은 심신을 안정시키고 소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줄이는 활동은 소화 과정에 매우 이롭습니다. 스트레스는 위장 활동을 저하시키고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 중에는 식사 후 명상을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소화 관련 문제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둘째, 혈압약, 위장약, 심장약을 드신다면 식후 30분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모든 약이 이 시간대에 최대 효과 또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약물은 식사와 함께 복용하게 되는데 이는 약물의 흡수를 돕고 위장에 미치는 자극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약물이 체내에 흡수되고 작용하기 시작하는 이 중요한 시간대에 무리한 활동을 하면 약물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을 복용한 후 갑자기 움직이면 혈압이 과도하게 낮아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어지러움이나 실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장약을 복용한 후 바로 눕게 되면 약물이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져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식후 30분 동안 특히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가족과 함께 식사하셨다면 이 시간을 가족 대화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몸도 마음도 치유되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식사 후에 편안한 대화는 소화를 돕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는 단순히 영양 섭취의 시간이 아니라 정서적인 교류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식사 후 30분 동안 TV를 끄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습관을 들이면 소화도 잘 되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됩니다. 이는 특히 고령자에게 중요한데 사회적 교류가 인지 기능 유지와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 중에는 식사 후 손주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한 후 만성적인 소화 불량이 개선된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식사 후 30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건강 상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정말 약보다 강한 시간입니다. 이제 다시 제가 아는 환자들의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순자 할머니는 지금 매일 산책을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선생님 말 안 들었으면 지금 웃으며 손주랑 공원 걷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김 할머니는 위산 역류로 인한 심각한 식도염을 앓으신 후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을 완전히 고치셨습니다. 이제는 식사 후 30분 동안 의자에 바르게 앉아 휴식을 취하신 다음 가벼운 산책을 하십니다. 그 결과 위산 역류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매일 오후에 손주를 유치원에서 데려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박정식 어르신의 경우 심방세동 진단을 받은 후 식사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이제는 식사 후 30분 동안 의자에 앉아 라디오를 듣거나 신문을 읽으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난 후에야 정원 가꾸기나 설거지 같은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이러한 변화 덕분에 심방세동 발작의 빈도가 크게 줄었고 약물 치료의 효과도 더 좋아졌습니다. 어르신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오히려 더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걸 몰랐어요. 가장 슬픈 사례였던 최동철 할아버지의 경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분의 가족들은 이제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식사 후 바로 눕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죽음이 예방 가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식사 후 30분의 중요성을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이런 사례들을 통해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은 큰 노력이나 비싼 약물, 특별한 치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습관들에 있다는 것을요. 특히 식사 후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건강한 노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식사 후 이 짧은 30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따뜻하게 보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 짧은 정보 하나가 당신의 가족, 친구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불필요한 건강 문제와 비극적인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50년이 넘는 임상 경험을 통해 저는 건강이란 결국 일상의 작은 습관들의 집합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큰 병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고 건강한 삶도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식사 후 30분이라는 시간은 정말 약보다 강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지혜입니다. 식사 후 시간 외에도 일상에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추가적인 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일정한 리듬에 따라 소화 효소를 분비하기 때문에 불규칙한 식사 시간은 소화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소화 기능이 이미 약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둘째, 식사의 양과 속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과식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특히 식후 30분 동안의 위험성을 더욱 높입니다. 과식한 후에는 더 많은 혈액이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몰리게 되고 이로 인해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더욱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른 식사 속도는 공기를 많이 삼키게 하여 소화 불량과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천히 적당량을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수분 섭취에 신경 써야 합니다. 식사 중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소화 효소가 희석되어 소화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식사 후 30분이 지난 후에는 적당한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이 소화를 돕고 체내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식사 직후 찬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는 소화 과정에 필요한 체온을 낮추고 소화 효소의 활동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식사 후 정신적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소화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식사 후에는 그 영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식사 후 30분 동안은 편안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고 긴장을 풀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독서 또는 가족과의 대화와 같은 활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사 후 바로 잠자리에 드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저녁 식사와 취침 시간 사이에는 최소 2시간의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식사 후 바로 눕는 것의 위험성과 같은 맥락에서 위산 역류와 소화 불량을 예방하고 숙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나눈 이야기는 제 50년 임상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식사 후 30분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몸이 음식물을 소화하고 영양소를 흡수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우리의 건강과 웰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고령자분들께서 종종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될까요? 이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위장 기능이 약해지고 소화효소의 분비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와 같은 식습관을 유지하면 소화 불량이나 복부 불편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더구나 식사 후 바로 활동하거나 눕게 되면 이러한 불편함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흔한 질문은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은 괜찮을까요? 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식사 직후 30분은 정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좋지만 그 이후에는 가벼운 산책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산책은 소화를 촉진하고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식사 직후 바로 산책을 하는 것은 소화 과정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습관들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복용하는 약물, 기존의 질환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환자 중에는 식사 후 30분 동안의 휴식을 통해 만성적인 소화 문제를 해결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식사 방법을 바꾼 것이 아니라 식사 후의 행동 패턴을 변화시킴으로써 건강을 개선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습관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특히 혈압이나 당뇨,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식사 후 30분의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 시간 동안의 행동이 약물의 효과와 혈당, 혈압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뇨 환자의 경우 식사 후 30분은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시간대입니다. 이때 격렬한 활동을 하면 혈당이 더욱 빠르게 상승할 수 있으며 반대로 인슐린을 투여한 직후에 너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면 저혈당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 환자의 경우 식사 후 30분은 혈압이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시간입니다. 식사로 인해 내장으로 혈액이 몰리면서 혈압이 약간 낮아질 수 있는데 이때 갑자기 일어나거나 활동하면 체위성 저혈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대에는 천천히 움직이고 급격한 자세 변화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환자 중 일부는 이러한 조언을 따르면서도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냥 약을 더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건강은 약물만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약물은 특정 증상이나 질환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일상 생활 습관의 개선 없이는 완전한 건강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약물은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생활 습관의 개선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가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건강은 결국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식사 후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의 관리가 때로는 수년간의 약물 치료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소화 기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식사 후 30분을 가장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바르게 앉아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때 너무 꽉 끼는 옷은 피하고 복부를 압박하지 않는 편안한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에는 정신적으로도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소화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편안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세요. 일부 환자들은 식사 후 30분 동안 가벼운 호흡 운동이나 명상을 하여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신체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정신적 안정을 도와 소화 과정을 촉진합니다. 또한 이 시간 동안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찬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 30분이 지난 후에는 점차적으로 활동량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산책처럼 부담이 없는 활동부터 시작하여 점차 일상 활동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격렬한 활동은 여전히 피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식사 후 2시간 이내에는 심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식사의 양과 질도 식후 30분의 관리와 함께 중요한 요소입니다.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먹거나 지방이 많고 소화가 어려운 음식을 먹었을 경우에는 소화 과정이 더 오래 걸리고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양의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소화 기능이 저하되므로 식사를 여러 번 나누어 소량씩 먹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3번의 큰 식사보다는 5번 정도 작은 식사로 나누어 먹는 것이 소화의 부담을 줄이고 영양소 흡수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식사 후 30분은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소화 기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제 조언은 이것입니다. 건강은 큰 결심이나 극단적인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 이루어집니다. 식사 후 30분이라는 작은 시간을 의식적으로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노년을 위해 오늘부터 식사 후 30분을 소중히 여기고 현명하게 관리해 나가길 바랍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선택들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환자들이 이러한 작은 변화를 통해 건강을 되찾고 더 풍요로운 노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지혜를 실천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한 노년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충만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삶은 일상의 작은 습관들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식사 후 30분, 이 짧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현명하게 활용하여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더불어 좋아요와 구독도 꼭 하셔서 좋은 정보들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지혜였습니다.